서울 외곽 늦은 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가운데 찬바람은 골목 구석까지 파고들며 도시의 한 귀퉁이를 적시고 있었다. 마트, 은하유통 앞,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는 인적 드문 입구. 그곳에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걸음을 제대로 옮기지 못하는 한 여성이 서 있었다. 까만 정장 치마는 허벅지에 딱 붙어 있었고 굽 높은 구두는 어느새 삐뚤어졌다. 그녀의 몸에서는 고급 향수와 위스키 향이 뒤섞여 강하게 풍겼고 헝클어진 머리칼은 비에 젖어 얼굴 절반을 가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 바로 마트의 야간 경비원 민재였다. 그는 작은 경비 초소 안에서 마지막 순찰 전의자에 앉아 있던 중이었다. 시계는 밤 11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미 퇴근한 지 오래였다. 그는 커피잔을 들고 창문 너머를 바라보다 그 여자의 불안정한 모습에 눈길을 멈췄다. 민재는 오래전 한 사건이 떠올랐다. 어느 추운 겨울 쓰러진 할머니를 부축해 병원까지 데려간 일이 있었다. 그러나 보고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그는 상사에게 호되게 혼난 적이 있었다. 그 이후 그는 규정을 먼저 생각하라는 말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 그 젊은 여성이 철문을 붙잡고 떨어질 듯 기댄 모습은 그에게 단순한 업무 범위를 넘은 인간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본능적으로 그는 몸을 일으켜 초소 옆에 걸린 낡은 비옷을 집어들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입술이 바르르 떨리며 말을 이었다. 나 집에 가야 해요. 성진 스카이 아파트. 목소리는 가늘고 어눌했다. 민재는 그녀의 말을 받아 적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밤의 도로는 인적이 없고 택시는 통화 연결조차 되지 않았다. 정확한 주소는 기억하세요? 그녀는 고개를 좌우로 살짝 흔들더니 흐릿한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이상하게 믿음이 가요. 다른 남자들과는 달라요. 그 말에 민재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는 여성과 쉽게 말을 섞는 성격이 아니었고 무뚝뚝한 외모 탓에 오해를 받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그는 다시 한번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결심했다. 근처에 제 원룸이 있어요. 밤도 늦고 비도 오니까 거기서 하룻밤 쉬시죠. 내일 아침 아파트를 함께 찾아봐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민재의 옷소매를 붙잡으며 조용히 따라 나섰다. 그 작은 손은 차가웠고 무엇보다 믿음이 절박하게 느껴졌다. 민재의 원룸은 마트에서 가까운 골목 안에 있었다. 낡은 연립주택, 갈라진 벽과 바랜 나무문. 하지만 문을 열자 따스한 전등 불빛 아래 작은 평상, 단정히 정돈된 이불, 그리고 벽에 걸린 오래된 흑백 사진 속 여성의 눈빛이 방을 채우고 있었다. 사진 속 인물은 민재의 어머니였다.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지만 그의 삶의 기준이 되어주는 존재였다. 여기서 잠시 쉬세요. 오늘 같은 밤에는 나가면 안 돼요.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 앉더니 그대로 쓰러지듯 몸을 눕혔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이불 위로 흩어지고 손끝은 본능적으로 민재의 소매를 잡았다. 순간적으로 드러난 그녀의 목덜미에는 불꽃처럼 붉은 반점이 있었다. 그것은 민재의 시선을 단숨에 붙잡았지만 그는 곧 시선을 돌리고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녀가 잠든 후 민재는 창문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작은 기도를 읊조렸다. 전 이 소파에서 잘게요. 안심하고 푹 쉬세요.
밤은 깊어가고 빗소리는 지붕 위로 속삭이는 듯 조용히 떨어졌다. 민재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팔짱을 끼운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건너편 골목 가로등 불빛이 빗방울에 반사되어 깜빡이는 듯했지만 그의 눈은 방 안을 향해 있었다. 그녀는 이불을 반쯤 덮은 채 잠들어 있었다. 그의 낡은 방에 낯선 여인이 누워 있다는 사실은 현실 같지 않았지만 그녀의 거친 숨결과 축 늘어진 손끝은 분명히 지금 이 순간 그녀가 존재한다는 증거였다. 이름조차 모르는 그녀. 단지 그녀가 남긴 몇 마디 성진 스카이 아파트, 그리고 다르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민재는 이상하게도 불안하지 않았다. 이 상황은 규정 밖이었지만 사람의 온기를 외면할 만큼 그는 무정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 순간 촛불처럼 희미하게 켜놓은 작은 탁상등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의 눈꺼풀이 살짝 떨리더니 마치 무의식 중에도 무언가를 경계하는 듯 한쪽 눈이 아주 살짝 떠졌다. 그녀는 이불 너머로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있는 민재를 바라보았다. 등은 곧게 펴져 있고 무릎 위에는 얇은 비옷을 덮고 있었다. 그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경직되어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 참 이상하다. 의심도 안 해? 묻지도 않아? 그녀가 이 방에 와서부터 민재는 한 번도 그녀에게 사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다. 이름, 나이, 직업, 아무것도. 심지어 그녀의 반쯤 드러난 반점을 보고도 그 흔한 관심의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눈은 항상 일정한 거리에서 멈췄고 그 거리 안에는 존중이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다 그녀는 다시 눈을 감았다. 이번에는 더 천천히, 마치 민재의 조용한 숨소리에 안심하듯 한숨을 내쉬며 잠에 들었다. 아침이 찾아왔다. 햇살이 커튼 틈 사이로 살며시 들어오고 새소리가 골목 위로 날아들었다. 민재는 어느새 깜빡 잠이 들었다가 빛에 눈을 떴다. 벽시계를 보니 오전 6시 10분.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각이었다. 그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작은 부엌 쪽으로 갔다. 오래된 가스레인지에 주전자를 올리고 물이 끓는 동안 단팥빵과 따뜻한 보리차를 준비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다. 머리칼은 여전히 흐트러져 있었지만 얼굴엔 어젯밤의 취기 대신 약간의 경계와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그녀의 첫 마디는 간단했다. 어제 감사합니다. 정말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인연이라는 게 그런 거죠. 사람 사는 거 때론 규정보다 사람이 먼저여야 하니까요. 그녀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얼굴엔 무언가 있다. 대단히 특별하거나 멋지진 않지만 믿고 기댈 수 있는 어떤 고요한 강인함 같은 것. 그녀는 손끝으로 머리칼을 정리하며 살며시 물었다. 여기 혼자 사세요? 네, 원래는 어머니와 살았어요.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때부터 혼자입니다. 그럼 예전엔 무슨 일을 하셨어요? 민재는 잠시 물을 따르던 손을 멈추고 조용히 대답했다. 군인이었어요. 제대하고 나서 경비 일을 시작했죠. 월급 많진 않지만 하루하루 사람답게 살 수 있어서 괜찮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빵을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물었다. 그리고 그는 아무렇지 않게 보리차 한 잔을 내밀었다. 방 안에는 말없는 고요함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무언의 신뢰가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었다. 비는 이미 그쳤고 하늘에는 잿빛 구름이 떠다녔다. 골목길 바닥은 여전히 축축했지만 공기 속엔 밤새 내린 비가 남긴 상쾌함이 감돌았다. 민재는 그녀를 마트 근처까지 데려다 주기 위해 문을 열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방 안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정말 고마워요. 곧 다시 인사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민재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별 말씀을요라고 짧게 답했다. 그녀는 조용히 뒤돌아 작은 골목을 빠져나갔다. 그런데 몇 걸음 뒤 그 모습을 본 민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골목 끝에는 고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대기 중이었고 정장을 입은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 차에 올라탔다. 차량 문이 닫히자 실내는 급격히 정적에 휩싸였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아이패드를 꺼내고 잠시 멈춘 뒤 조용히 화면을 열었다. 거기에는 은하유통 내부 감사 보고서 갓떠 있었다. 화면 위쪽에는 작은 붉은 줄이 그어져 있었다. 관찰 대상, 민재, 정직함 매우 높음, 물류 부정과의 연계는 불확실, 행동 패턴 추가 관찰 필요. 그녀의 이름은 윤세현이었다. 성진 스카이 아파트에 산다는 말은 사실이었지만 진짜는 따로 있었다. 그녀는 은하유통그룹의 회장 딸이었고 지금 이곳에 있는 건 단순한 우연도 취중 실수도 아닌 계획적인 잠입 조사였다. 몇 주 전부터 은하유통 내에 고위 인사의 비리 정황이 감지됐고 그녀는 스스로 자원해 현장에 투입되었다. 하지만 민재는 그녀가 만난 사람들 중 가장 예상 밖의 인물이었다. 아무 의심도 이익도 없이 진심으로 사람을 대했던 그 한밤의 따뜻함은 그녀의 계획에 혼란을 던졌다. 며칠 후 민재는 평소처럼 은하유통 정문에서 입구 정리를 하고 있었다. 주말 오후 인파가 몰려와 북적이는 시각, 민재는 한 손에 무전기를 들고 다른 손으로 출입자 체크를 하고 있었다. 그때 인파 속에서 낯익은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다. 하얀 셔츠, 검은 슬랙스, 단정한 포니테일. 말끔한 직원 복장을 한 여성이 마트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민재의 눈이 커졌다. 바로 그날 밤 자신의 방에서 잠들었던 그 여자였다. 그녀는 이제 고객이 아닌 은하유통의 신입 직원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민재를 본 척도 하지 않고 고개를 돌린 채 안으로 들어섰다. 민재는 당황스러움을 감추며 무전기를 쥐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내가 잘못 봤나? 하지만 의심은 곧 확신으로 바뀌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마트 내 회의실에서 신입 직원 교육이 시작되었고 민재는 우연히 커피를 나르기 위해 그곳에 들어갔다. 교육장 맨 앞줄에 앉아있던 그녀가 조용히 일어나 자기소개를 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세현입니다. 물류팀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직접 체험하며 배우고 싶어서 말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순간 교육장 안에 조용한 술렁임이 일었다. 누군가 귓속말로 예쁘긴 한데 무슨 꿍꿍이지 라며 수군댔다. 다른 이들은 그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훑었다. 너무 단정하고 너무 똑똑하게 보였기 때문이었다. 민재는 조용히 서 있었다. 한편으로는 낯선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는 긴장감, 다른 한편으론 묘한 안도감이 교차했다. 적어도 거짓말을 하려고 온 건 아니군. 저녁 무렵 퇴근을 앞두고 그녀는 우연히 민재가 서 있는 입구 쪽을 지나쳤다. 민재는 손에 들고 있던 생수 한 병을
조용히 그녀에게 건넸다. 하루 종일 고생하셨죠. 마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아들며 물었다. 이름이 민재 맞죠? 네, 박민재입니다. 세연은 그제야 작게 웃었다. 그 미소는 처음 그날 밤 이후 민재가 처음 보는 진짜 웃음이었다. 은하유통의 일상은 겉으로 보기엔 평온해 보였지만 내부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세연이 입사한 이후 몇몇 직원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졌다. 그녀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너무 조심스럽고 정제되어 있었다. 행동 하나하나에도 이질감이 있었다. 누군가는 속삭였다. 신임 맞아? 보고서 쓰는 꼴이 딱 사무직인데. 얼굴 예쁘면 뭐하나 눈치 없이 돌아다니기만 하잖아. 하지만 세연은 모든 수군거림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낮은 자세로 물류창고 정리를 도왔고 점심시간엔 휴게실 구석에서 조용히 도시락을 먹었다. 그 모습은 일부 사람들에게 신뢰를 심었고 또 일부에겐 더 깊은 의심을 심어주었다. 그녀가 가장 자주 마주치는 이는 다름 아닌 민재였다. 그는 여전히 매일 마트 정문을 지키며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다. 세연이 지나갈 때마다 그는 짧은 인사나 생수 한 병, 혹은 우산 하나로 조용한 배려를 전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의 행동은 항상 정확하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재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출근 시간 전 보통은 잠겨 있어야 할 물류 창고 뒷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는 이상한 예감을 느끼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다. 창고 안, 한쪽 구석의 박스 더미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도 수량 맞춰 조정했지? 응, 재고 시스템엔 등록 안 했어. 걱정 마. 민재는 숨을 죽였다. 목소리 중 하나는 익숙했다. 평소 물류 담당 주임이던 서대연의 목소리였다. 그는 물러나 조용히 문을 닫고 초소로 돌아와 자신의 개인 노트에 그 상황을 기록했다. 그 노트는 오래전부터 민재가 작성해 오던 야간 기록장이었다. 업무 중에 있었던 이상한 점, 마트 내 동선 변화, 방문자 기록, 그리고 오늘처럼 이상한 상황까지 그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단지 기록만 해두었다. 같은 시간 세연은 자신이 의심을 받는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다. 특히 유통 담당 부서장의 시선은 날카롭고 너무 자주 마주쳤다. 어느 날 그녀의 사물함 안에 누군가 넣어둔 쪽지를 발견했다. 신입답지 않게 많이 알아보는 것 같더라. 조심해. 그녀는 쪽지를 가만히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런 순간에도 그녀는 감정을 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심장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세연은 퇴근길에 민재를 마주쳤다. 그날따라 민재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그녀가 조심스레 말했다. 오늘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민재는 고개를 들었다. 창고 이야기죠. 그녀는 깜짝 놀랐지만 민재의 얼굴은 의연했다. 누군가 재고를 조작하고 있어요. 서류와 현물이 다르더라고요. 나도 들었어요. 몇 주 전부터 기록 중이에요. 기록이요? 민재는 초소 안으로 그녀를 안내했다. 벽 쪽 선반에서 낡은 노트 하나를 꺼내 조용히 펼쳤다. 날짜와 시간, 목격된 상황과 장소, 그리고 관계자들.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진실의 흔적이었다. 세연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토록 조용한 사람이 이토록 치열하게 내부를 지켜보고 있었다니. 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으셨어요? 민재는 조용히 웃었다. 이런 일은 말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증거로 쌓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나 같은 보안직 직원이 말한다고 누가 믿겠어요. 그 순간 세연의 눈동자에 묘한 빛이 감돌았다. 지금껏 그녀는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거짓말을 들었다. 하지만 민재만큼 말없는 사람에게서 이토록 큰 신뢰를 느낀 건 처음이었다. 그 노트 저도 도와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이젠 둘이 함께 적어 나가야 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초소 안 작은 책상 위에 노트를 펼쳐놓고 함께 다음 페이지를 열었다. 바람이 세차게 불던 어느 날 오후, 은하유통 내부에는 또 하나의 흔들림이 시작되고 있었다. 유통부서에서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는 소문이 슬그머니 퍼져나갔다. 소문은 원래 정체 없이 흐르지만 이번에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바람을 일으킨 듯한 느낌이었다. 세연은 그날도 어김없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라면 박스를 색상별로 진열하고 유통기한을 체크하고 지게차의 이동 경로까지 꼼꼼히 확인하며 기록했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늘 민재의 노트에서 파생된 복사 노트 한 권이 들려 있었다. 작은 메모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이미 몇 건의 부정거래 의심 정황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민재와 함께 조용한 진실의 카메라가 되기로 약속한 이후 모든 것을 문서화하고 영상화하기 시작했다. 한편 민재는 낮은 위치에서 묵묵히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모를 수는 없었다. 언제부턴가 몇몇 관리자들이 그를 지나칠 때 속삭이며 웃거나 인사도 하지 않고 지나쳤다. 이질적인 분위기, 적막한 회의실, 점점 예민해지는 보안 담당의 태도, 무언가가 들키고 있다는 느낌. 누군가가 그들의 기록을 눈치채고 있다는 냄새가 공기 중에 떠다녔다. 그날 저녁 민재는 평소보다 늦게 초소로 돌아왔다. 벽장 안에 숨겨두었던 노트가 사라져 있었다. 책장이 어설프게 닫혀 있었고 그의 책상 위에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조용히 있어. 안 그러면 다 잃을 수도 있어. 그 글씨는 익명성을 가장했지만 민재는 단번에 느낄 수 있었다. 그건 경고였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끝이지만 민재에겐 시작이었다. 그는 평소와 다르게 초소 안의 CCTV 백업 데이터를 확인했다. 누가 들어왔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누군가가 그를 노리고 있다는 건 분명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그는 세연에게 직접 손으로 정리한 노트 4본을 넘겨주었다. 혹시 모르니까 하나는 네가 가지고 있어. 나는 초소에 두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는 분산해서 보관하자. 세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었다. 그 노트는 이제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두 사람 사이의 신뢰, 나아가 은하유통 안에서 진실을 찾으려는 작은 불씨였다. 하지만 그 불씨는 점점 더 많은 이들의 눈을 자극하고 있었다. 며칠 후 마트 내 회의실에서 갑작스럽게 비공개 인사 점검 회의가 열렸다. 회의 대상자 중에는 민재와 세연의 이름도 있었다. 사유는 기밀 정보 접근 우려 및 내부 질서 교란 가능성. 세연은 긴장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민재는 담담했다. 그날 회의실에서 중간 관리자였던 최 부장이 날카로운 어조로 물었다. 세연 씨 근무 중에 시스템 외 자료에 접근한 적 있습니까? 아니요. 단지 제가 맡은 업무에 필요한 항목을 검토했을 뿐입니다. 그러기엔 행동 반경이 너무 넓어요. 직원들 말로는 세연 씨가 자꾸 불필요한 질문을 한다고 하던데요.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민재가 조용히 들어섰다. 제가 시켰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를 향했다.
세현 씨가 묻던 것들은 제가 먼저 부탁한 거예요. 현장 보안 점검 차원에서 제가 직접 보고하려고 정리 중이었습니다. 최 부장이 눈을 가늘게 떴다. 보안원이요. 보안원이 무슨 권한으로 그런 걸. 민재는 정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보안은 기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누가 뭘 숨기는지 보려면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게 먼저입니다. 그 말은 단호했고 두려움은 없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그날 밤 민재와 세연은 다시 초소에서 만났다. 밖에는 바람이 불고 있었고 그들의 손에 쥐어진 2권의 노트는 바람을 막아주는 작은 방패 같았다. 이젠 숨길 수 없을지도 몰라요. 세연이 작게 말했다. 그래도 도망치지 맙시다. 민재는 그렇게 답했다. 밤은 깊었지만 민재와 세연의 머릿속은 잠들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감시받고 있었고 이미 적지 않은 흔적을 남긴 상태였다. 그러나 물러설 수는 없었다. 더 이상 침묵은 안전을 보장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세연은 오피스텔 방 안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는 수십 개의 스캔 파일, CCTV 캡처, 거래 내역 정리본, 그리고 각종 내부 메모가 폴더에 담겨 있었다. 바로 이 자료들이 부정 유통과 재고 조작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 다음 날 아침, 마침내 은하유통 이사회 회의가 열리는 날이었다. 장소는 본사 16층의 이사회 전용 회의실. 보안이 삼엄한 이 회의실은 평소에는 오직 고위 간부만 출입할 수 있었지만 이날만큼은 회장 하성민, 세연의 부친의 특별 지시로 내부 감찰위원회와 일부 외부 감사단까지 함께 입장하도록 조치되었다. 회의 시작 전 민재와 세연은 별도로 호출되었다. 민재는 깨끗하게 다려진 경비복을 입고 세연은 하얀 블라우스에 검정 슬랙스를 입고 회의실 앞에 섰다. 두 사람 모두 노트와 USB를 하나씩 들고 있었다. 회의실 안 회장 하성민은 정면을 응시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시작하죠. 이사회는 오늘 내부 고발자들의 진술을 듣고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모든 시선이 세연에게 집중됐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조직을 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직이 더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조로 거듭나기 위한 작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녀는 자료 USB를 회의 테이블 중앙의 PC에 연결했고 큰 스크린의 영상과 문서들이 차례로 펼쳐졌다. 첫 번째 영상은 민재의 CCTV 백업에서 추출된 것으로 서대현 주임이 물류 창고에서 박스를 바꾸는 장면이었다. 두 번째 문서는 동일한 날짜에 입고 수량과 출고 수량이 맞지 않는 거래 명세서. 세 번째는 내부 이메일 캡처로 특정 간부가 보고 없이 처리해라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 영상이 끝나자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다.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다. 모든 것은 기록되었고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하성민 회장은 조용히 손을 들었다. 민재 씨, 보안팀 소속이면서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민재는 일어서서 단호히 대답했다. 제게 주어진 역할은 보안입니다. 보안은 비밀번호를 지키는 게 아니라 회사의 윤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순간 회의실 안에서 누군가 박수를 쳤다. 그것은 감사팀 외부위원이었고 이내 2~3명의 임원들도 박수에 동참했다. 찬사라기보다 안도에 가까운 박수였다. 누군가가 마침내 말했기 때문이었다. 그날 회의 말미 하성민은 발표했다. 내부 비리에 연루된 간부에 대해 즉시
직무 정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고발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용기를 낸 두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의가 끝난 뒤 민재와 세연은 본사 옥상으로 올라왔다.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그곳은 고요했고 바람만이 두 사람의 얼굴을 스쳤다. 끝난 것 같죠? 세연이 물었다.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시작이죠. 누군가는 오늘을 잊으려 할 테니까. 우리는 계속 지켜야 해요. 세연은 작게 웃었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우리가 이겼어요.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민재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그 순간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 두 사람의 그림자를 하나로 겹치게 만들었다. 이사회의 폭로 이후 은하유통은 겉으로는 조용해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진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몇몇 간부가 직무정지를 당했고 감사팀은 과거 수년간의 자료를 되짚으며 다시 조사를 시작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내부 고발의 승리라 칭했지만 세연과 민재는 승리를 실감하지 못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출근했고 매일 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일을 했지만 이제는 모든 시선이 다르게 느껴졌다. 어떤 이들은 그들을 용감한 사람이라 불렀고 또 어떤 이들은 위험한 사람이라 수군댔다. 그러나 그들은 조용히 웃었다. 그 누구도 몰랐다. 이 조용한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밤을, 얼마나 많은 침묵을 넘겨야 했는지. 어느 날 오후 한 봉투가 민재의 사물함 위에 놓여 있었다. 회색 정갈한 봉투 속에는 회장 명의의 서한과 함께 인사 발령장이 들어 있었다. 귀하는 앞으로 은하유통 전 지점 대상 보안 감사 및 윤리 점검을 담당하는 윤리운영팀의 초대 실무 책임자로 발령됨을 통지합니다. 그리고 사내보에는 조용히 한 줄이 올라왔다. 윤세연 씨, 본사 교육문화개발팀 이동, 내정 직책, 신규 사원 리더십 과정 기획 담당. 그녀가 원했던 자리. 누군가에게 변화를 가르치기보다 변화를 살아온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자리. 이제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다. 단지 서로를 알지 못했던 그날 밤에서 시작해 진실을 함께 감당한 동료가 되어 있었다. 하루는 세연이 민재의 새 사무실로 도시락을 들고 찾아왔다. 둘은 마주 앉아 익숙한 보리차 한 잔과 고소한 김밥을 나누며 아무 말 없이 식사를 했다. 그러다 세연이 조용히 말했다. 혹시 아직 그 노트 가지고 있어요? 민재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회색 노트를 꺼내 보여주었다. 지금은 안 써요. 대신 그는 컴퓨터 화면을 켰다. 화면엔 사내보안 점검관리 시스템이 열려 있었고 비공식 기록 탭이라는 이름이 붙은 페이지가 있었다. 민재, 이건 후배들한테도 가르쳐주고 싶어서요. 누군가의 시선, 누군가의 기록, 누군가의 용기가 시스템보다 강할 때도 있다는 걸요. 세연은 조용히 노트를 쓸어보다 마지막 페이지에 조심스레 무언가를 적었다. 지켜야 할 건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다. 그날 밤 은하유통의 본사 건물은 조용했다. 하지만 건물 어딘가 누군가는 여전히 기록을 남기고 진실을 지키고 새로운 윤리를 꿈꾸고 있었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세상엔 아직도 이름 없는 영웅들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드라마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선택,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말할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해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남기는 이야기입니다. 박민재와 윤세연, 이 두 사람이 보여준 용기와 신뢰는
누군가의 평범한 하루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쉽게 지나쳐버리는 사람들의 진심이 담겨 있고 그 진심이 모여 결국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정의는 늘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밤새 지켜온 작은 기록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나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순간들. 이 이야기가 그런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와 따뜻한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2부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조용하지만 단단한 한 걸음을 또 내딛어 봐요. 감사합니다.